년생이세요? 49년생입니다. 1월 며칠이요? 3월 17일입니다. 어르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협심증 때문에 제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술, 담배 하세요? 안 합니다. 협심증 한 가지만 있어요? 뭐 지금은 협심증 한 가지만 근데 있습니다. 예전에 고혈압이 있다고. 혈압이 좀 높아갖고 협심증 안에 약 안에 그 혈압약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재보시면 뭐 110이나 이렇게. 방금 보니까 뭐 120. 방금은 걸어오셔서 그렇고. 원래 고혈압이 있는 거죠. 음. 당뇨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아버님은 뭐 식도암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암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불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몇명 병이 없어요? 6남매. 근데 최근에 바로 손 밑에 동생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안 맞아. 동생. 그게 뇌출혈이에요? 네. 뭐 심장마비가 심장마비 그렇게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뭐 뇌출혈 그거랑 틀린데 심장마비하고 뇌출혈.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으니까 심장마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같은 병이에요. 협심증이요. 협심증이나 심장마비나 다른 사람은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이상. 어머니 약 잡수는 거 없어요? 어머니요. 네. 지금 또 저같이 협심증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협심증인 것 같아. 그 뭐 전에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마비돼 가지고 막 그 집안에는 암으로 죽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아무리 죽은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식도암. 식도암하고 할머니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많은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자,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잘 보시고, 지금 이게 10년도입니다. 심장은 내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맥이 서맥이 좀 천천히 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이만큼 늘어났어요. 여기. 이거는 우측 전도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 전도예요. 나중에 내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심장이 우측 전도 장애가 있고 맥이 좀 서맥이다. 예. 추가적으로 원래 그 고신대 병원에서 요거 심장 한쪽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 혈관 조영술 하셨거든요. 했는데 석회화가 좀 심해가지고 나머지 두 군데는 괜찮고 한 군데가 좀 많이 막혔는데 석회화가 심해서 스탠드를 못 하고 나오셔서 지금은 운동 많이 하고 관리하고 계신 사람. 자,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도 검사인데요. 뭐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 이건 갑상선균입니다. 갑상선은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 이 췌장암 수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 정도면 복부 CT를 해보는 게 좀 좋은 상황입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꼭 암은 아니에요. 예. 아, 네. 그러나 이제 아, 정상치보다 조금 높네요. 37까지가 정상치니까. 올라간다고 그렇지만. 암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 NK 세포 검사도 두 분 다 하셨거든요. 네? NK 세포도. 한번 봅시다. 예, 예. 그 다음에 칼슘하고 이런 뼈 대사를 보는 거예요. 뼈 대사. 예. 괜찮습니다. 이게 뼈가 아파트 리모델링 하듯이 자꾸 모델링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가리 성분 괜찮고 마그네슘도 괜찮고 알부민 영양 상태 괜찮습니다. 황달 산치 괜찮고 간 수치가 조금 높아요. 많이 높진 않은데 네? 아마 34보다 5 정도 높네요. 네, 많이는 안 높고. 조금 높네. 약을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뭔 예? 이야기요? 협심증 약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거하고도 상관이 있긴 한데 술을 안 잡수시는 영양제를 드시긴 하는데 종류가 한 3, 4가지밖에 안 되시긴 하는데 영양제는 꾸준히 드십니다. 비타민. 예. 뭐 하여튼 그렇고요. 네. 안에 배설 기능도 좋고 근육에서 나오는 수치도 괜찮고 감모제티는 술 먹어서 오르는 수치도 괜찮고 CPK 근육 심근에서 나오는 수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면역이 생겼고 C형 간염 괜찮고 A형 간염도 면역이 생겼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이 되네. 약을 아마 잡숴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낮으시네. 60이고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2시간씩. 60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정염 수치입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콩팥 기능도 좋은데 콩팥 기능도 좋습니다. 당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염증 같은 게 있을 때 올라가는데 괜찮고 루마티스 수치도 괜찮고 요산 검사도 괜찮습니다. 에이즈 검사, 매도 검사, 당화색소 다 좋습니다. 백혈구 하면 나라로 말하면 군인이나 경찰 같은 염증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괜찮고요. 빈혈 수치 괜찮고 혈소판 수치가 괜찮습니다. 네, 백혈구 종류도 이렇게 보면 선생님은 알레르기 체질이 예,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체질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피도 잘 만들어냅니다. 정상이시네. 썩 좋진 않아요. NK 세포가 면역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인데 썩 좋진 않다고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4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 500 이상이면 괜찮긴 하지만 면역이 올라가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요. 제가 저 콩팥을 쓸개를 척출했거든요. 뭐 쓰기에 뭐 괜찮습니다. 쓸기 없는 사람이 좀 많아요. 소변 검사를 어디서 했나 보자. 소변. 네, 뭐 소변은 괜찮습니다. 네, 소변은 뭐 약간 피가 비친데 상관이 없고 대변에 피가 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말고 그 가래가지고 암세포가 나오느냐 봤는데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예? 예, 간이에요. 가래, 가래로. 아, 가래. 예. 이 소화기 내과에서 보고 오셨죠? 예, 보고 왔습니다. 3개 정도 뗐는데 아직 진료를 안 받으셨죠? 오늘 받아야 돼요. 이거 받고 나서. 자,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그쪽에 이게 좌심실이고 이게 좌심바이고요. 이게 대동맥 나가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혈관이 좀 막힌 것 같이 보이네요. 여기 보면
혈관이 막힌 것 같다, 칼식석회가 된 것 같다, 이건 막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좋으시네요. 중간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근데 선생님은 페시티인가요? 이건 PCT인데 기관지 확장증이 좀 많네요. 담배를 오래 피우셨나요? 담배 오래 안 피웠습니다. 이게 기관지 확장증 같은데 여기가. 기침을 좀 하시잖아요. 천식 같은 거 있다고. 천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관지 확장증이 예. 이게 만성 폐선 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기관지가 늘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 배를 타가지고 암모니아를 가스를 좀 마셨거든요. 배 타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기관지가 나빠요. 예. 네. 확장증이라는 거는 기존적으로 천식이 있는데 그걸 놔두면 지속적으로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으로 갑니다. 예. 그거는 옛날에는 천식이 가역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맞지 않으면 혈관이 수축했다가 하다가 바람이 좀 좋고 약성이 폐해졌다 그러는데 지금은 정의가 바뀌어가지고 가역적인 질환이지만 진행되는 나이다. 어디로?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이다. 그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가면 나이가 나중에 오래 잡수시면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올라면 이 가래 종이 있고 이랬을 때는 이 관리를 잘해서 호흡기하고 다니면서 잘 관리를 하고 들어마시는 공기 나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몸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아요. 왜 줄이는 게 좋냐면 폐의 용량은 점점 나빠지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요구하는 산소량하고 CO2 양은 점점 이게 이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제한되고 그랬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몸무게를 빼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 보면 여기 심장 혈관이 여기다 석회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막힌 거예요. 이게 막힌 거예요. 아까 그 초음파에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선생님은 혈관 관리를 잘해야 오래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 MRI 찍으셨어요. 자, 이게 보면 MRI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노화가 시작돼요. 노화가. 예? 아직까지 당신 노화요이거든요. 이런 데는 작은 혈관들이 막혔어요. 그런데 앞으로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비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큰 혈관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혈관 다행이네. 내 혈관은 그런 것 같다. 전립선이 이건 너무 전립선이 너무 커졌어요. 비대성. 이거는 원래 정상이 30 정도 정상. 125는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양성 비대냐 악성이냐 이거는 뭐 양성 비대라고 봅니다만은 비뇨기과에 가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자, 그 다음에
그 초음파를 하셨어요. 여기가 간입니다. 근데 이쪽은 이게 지금 여기가 췌장을 보는 건데 췌장은 초음파로 보기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CT가 좋습니다. 이거 뭐 간 괜찮고요. 담당 떼냈나 보죠? 예, 예. 콩팥에 물주머니 올라온 게 있네. 아, 그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문제는 되는 건가요? 뭐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 왼쪽에 꽤 큰데, 예, 이건 꽤 커요. 예, 괜찮습니다. 간.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혈관이 여기에 막혀있어요. 경동맥이. 목에 목전. 심장. 네. 이게 이렇게 이걸 보는 이유는 선생님의 이 우리가 동맥이라는 게 살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보기 좋은 데가 이 경동맥인데 이게 막혔다는 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는데 아저씨 너무 많아요. 0.1 이하인데 2배. 이건 많이 막혔네. 방금 빨간색이 막힌 많이 거예요? 맞겠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빨간색이요? 많이 막히네, 빨간. 목 쪽은 여기는 뭐 스탠드 이런 거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에이, 그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심하게.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심장은 요만하게 가는 혈관이고 아, 이건 두꺼우니까 이게 넓으니까 막혀 있어도 이렇게 갈 길이 많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이걸 봄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보는 거지.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갑상선이고요. 그게 갑상선입니다. 갑상이 역점하는 결제는 이건 뭐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조금 큰데 여기 좀 커지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좀 더 두고 보시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씩. 아, 매년 해야 되겠나 보네.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네. 변화가 있으면 조직 검사해라. 네. 그 아저씨 검사는 내가 다 했는데 CT는 안 찍었네요. 어떤 거요? 복부 CT는 안 찍었어요. 아, 그래서 물어보요. 복부 CT가 아무래도 방사능이 폐 CT보다는 많으니까 아까 그 뭐지 암 표지자랑 그 NK 세포 정도면 혹시 췌장암 걱정으로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의견은? 나는 요즘에 CT는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같은 기계가 작년 6월짜리가 샀는데 네. 그 조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거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네요. 혹시 한번 찍어서 정상이면 다음에는 복부 CT를 몇 년 만에 찍으면 좀 주기는 2, 3년에 한 번씩 찍어봐요. 2년에서 3년. 네. 자, 그건 그냥 나중에 찍어보시죠. 하고. 네. 사모님도 했어요? 네, 성인 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또 심장 CT는 한번 찍어봐야 되나요? 심장 CT는 저쪽에서 한다니까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쪽 병원에서 심장 CT는 한번 안 찍으시고 조영술 마셨더라고요. 고신대 병원에서는. 고신대. 조영술이 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순서가 심장 CT 하고 난 다음에 조영술이 하는 아, 예. 사모님 성함은 어떻게 돼요? 최임순. 예? 최임순. 최임순. 여기 없잖아. 여기 있구나. 이 집에 있어. 밑에 최임순 쪽에 나. 아, 찾으셨어요? 생년월일은요? 52년 9월 28일. 우리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어머니? 예, 특별히 아픈 데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만 하셨죠, 작년에? 네, 좀더 됐. 아, 몇 년 전에. 예. 죽을 때 내 아픈 게 나와요. 미리 이렇게 해야지. 예. 술, 담배는 안 하실 거고.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약 잡수는 거 없어요? 예. 친정 아버지 어머니는 뭘로 돌아가셨어요? 노안으로 돌아가요. 노안이 어디 있어요? 이제 뭐 특별한 시골이니까 특별한 병이 없고 엄마는 이제 남동생 교통사고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걱정이시오. 걱정이 갑자기. 이제 몸이 어머니도 약 병이 없고 형제들 병이 없어요? 우리 여동생 유방암 또 수술했습니다. 형제가 몇이요? 오남매. 오남매가 병이 하나도 없어요? 여동생만 그 이제 수유방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형제들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 그렇겠지. 다 병이 여전히 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한 5%에 10% 정도 유전자가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유방암이 형제가 있으면 나는 얼마가 걸릴 수 있냐. 그게 다 나와요. 내가 뭐 밥 먹고 뭐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남 가게를 자꾸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그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런 게 대해서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괜찮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 이거는 우리 어머니도 맥이 좀 천천히 뛰네요. 예, 50이에요. 힘도 없고 예? 어쩔 때는 막 처지고 힘도 없고 그래요. 이 맥이 천천히 뛰는 거는 뭐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예? 그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심차게 너무 일을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들 맥이 천천히 뛰거든요. 예? 무리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집에서 피곤하면 일찍 주무시고. 근데 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서맥이나 에? 서맥은 가끔 어지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 나이는 괜찮습니다. 에?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갑상선 기능 괜찮고요. 피를 가지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다 괜찮아요. 그다음 피를 가지고 칼슘하고 인했는데 좋고요. 가리 성분도 괜찮고 마그네슘 성분도 괜찮고 알부민 영양 상태도 괜찮습니다. 황달 수치 괜찮고요. 간 수치 좋습니다. 간에 이거는 배설 기능 보는데 배설 기능 괜찮고요. 그다음 이건 근육에서 나오는 수치요. 근육이 괜찮고요. 술 먹으면 올라가는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수치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비형간염은 면역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C형간염이 있네요. 네? 이거 내과에서 보고 있나요? C형간염. 처음 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가는 예. 대학병원에서 이제 네?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 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쨌든 뭐 아직 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면역이 생겨서 좋습니다. 어쨌든 C형 간염이 치료가 다 됐다 할 때에도 간암의 발병률은 없습니다. 잘 조심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184, 85,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이거는 췌장염 수치입니다. 괜찮고, 이건 신장 기능인데 괜찮고요. 당뇨가 턱걸이를 하긴 했는데 몸에 염증이 CRP랑 염증 있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루마티스 수치가 올라가 있네요. 루마티스 수치가 45.8. 이것도 면역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자가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산 수치 괜찮고,
에이즈 검사, 매독 검사 다 괜찮고 당뇨도 괜찮습니다. 백혈구 수치 정상이고요. 빈혈 수치도 정상이고요. 혈소판 수치도 좋습니다. 사모님도 약간 알레르기 체질이 있네요. 에? 그 다음에 피를 만드는 인덱스도 좋고, 그 다음에 이보세요. 우리 사모님은 사천이잖아요. 근데 사천에 비해서는 아저씨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0에서 조금 올라갔으니까. 정상 사람들 다 4천, 2천치 나와요. 네? 아저씨가 괜히 오늘 또 병되겠다. 그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면역력이 이렇게 높다고요. 아, 높은 거 좋다. 다행이네. 아이 참.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보자.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은 괜찮네요. 네, 소변은 괜찮고 대변에 피 나오는 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래에서 암세포 나오는 거 봤는데 암세포 안 나오고요. 질에서 암세포가 안 나옵니다. 예? 예. 네, 괜찮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진 구경을 좀 해드릴게요. 끊어요. 사진 구경시킨 데 보니 어머니 끊고 오시죠. 끊어. 나중에 한다. 잠시만요. 그냥 와. 자, 이거는 자궁이 어머님 괜찮고요. 자궁은 괜찮으시대요. 그 다음에 이 심장입니다. 심장 초음파 하신 거예요. 심장 초음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좌심바이거든요. 이건 좌심실이고 피가 여기 이러면 판막이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대동맥으로 나가는 판막이 여기에 내려가면 이게 닿게 되고 이게 닿기는 이게 피가 이리 나가요. 이건 우심바이고 뭐 조금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두 사람 맞은데. 76.8인데 먹어야 되나? 네, 주사는 맞으셔야 그 주사를 맞-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니까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리 받으시고. 네, 설명드리면. 뼈가 약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T스코어가 마이너스 2.9고 중간에 살짝 내려가 계시네. 뼈가 약하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폐암 검사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어디 심장 옆에. 아까 네. 그 네. 어르신 그 저기 석회화가 석회 없네요. 어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석회가 전혀 안 보이네요. 석회가 어머니. 없으니까 그쪽 괜찮겠다. 에? 네. 그 다음에 유방암 검사. 유방은 요 하얀 데가 암이잖아요. 이게 치밀 조직이라고 해요. 예. 여기가 치밀 조직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암으로 보이는 모양은 없습니다. 예? 예. 암으로 보이는 모양은 없다. 그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 초음파가 중요하죠. 예? 이게 보면 초음파도 유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이 잡수더라도 자기 진단을, 자가 진단을 자주 하세요. 예? 예. 아니면 뭐 매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찍으면 되죠. 이방암은 매년 한 번씩. 아, 매년요. 나이 들면 매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력이 있으시니까 더 매년 꼭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친척 가족 중에 이력이 인정인자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간 초음파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초음파로 보는 췌장인데 이 췌장은 CT가 제일 좋아요. 네? 다 나오면 보기는 여기도 괜찮다고 그러지. 얼만큼 정확하냐. 이 초음파의 장점은 지방간이나 또 이런 담라인이나 이런 건 또 이게 초음파가 CT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산뜻하게 보여요. CT는 또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 검사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담라인이잖아요. 괜찮고 이게 뭐 물주머니 같은 게 있나 이게 결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이. 네? 왼쪽 콩팥에 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경동맥이 여기 경동맥이 기름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졌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동맥을 왜 하느냐? 동맥을 보는 샘플이.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 경동맥이 나쁘다고 꼭 심장이 나쁘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뇌혈관이 잘 막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장혈관이 막히는데 뇌혈관이 또 깨끗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동맥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들이 많이 보는데 두 분 다 기름이 좀 차 있습니다. 아, ADL이 정상이라도 저렇게 기름이 쌓이긴 하구나. 예? ADL은 정상이라고 해도 정상이 해도 나이 먹으면 다 차는 네. 거지. 근데 지금 현재가 그 우리 나이 정도 되는 평균에 비해서 나쁩니까 좋습니까? 아버님은 더 그런 것 같고 어머님 기준으로는 뭐 뭐 나이 기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으면 관리해야죠. 안 좋으면 다 관리해. 나이에 해가지고 뭐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혈관이 막히면 여기 벌써 이 기름이 찼잖아요. 이게 이제 초음파 갑상선 이런 결절이 있어요. 네? 이런 결절이 있는데 크지 않고 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MRI입니다. MRI는 우리 어머니는 뇌가 많이 노화가 돼서 이게 퉁퉁 비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요런데 혈관이 작은 혈관이 막혀 있어요. 구름같이 보이잖아요. 요런 건 작은 혈관이 막힌 이거 그거 막힌 거 이거. 이러면 이거를 소혈관 디시스라고 해요. 소혈관. 큰 혈관은 괜찮아요. 에? 큰 혈관이 괜찮다. 에? 그래서 MRI에서는 이 뇌가 나이 먹은 뇌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 예. 나이 먹었으니까 먹은 진단하겠지만 나이 먹으면 치매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대충 검사를 다 제가 했어요. 내가 좀 일단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저씨는 우측 전도장애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님요? 아니 아저씨 심전도가 네, 우측 전도. 우측 전도장애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 심장이 요 신경을 따라서 이게 시간적인 차이를 통해 가지고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아저씨 아까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시간 돼요. 요니로 내려가는 우심실 신경이 여기에 타이밍에 맞질 않고 조금 늦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야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되는데 이 심장이라는 게 요게 심방이 두 개가 짤 때 요 커브가 나와요, 전이가. 그 다음에 요게 심실이 뛸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우측으로 가는 게 조금 늦게 가니까 여기가 조금 아까 그림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닌데요.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두 분이 잘 듣고 가세요. 에? 미국 사람들은 뭘로 많이 죽냐면 혈관이 막혀, 아저씨처럼 혈관이 막혀서 많이 죽어요. 에? 우리나라 사람은 암으로 제일 많이 죽고 혈관이 막히는 게 죽어요. 그러면 내가 암으로 많이 죽을까? 혈관이 막혀서 죽을까? 이런 생각은 꼭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저씨는 이미 벌써 심장 혈관이 막혔고, 우리 그 사모님도 이 경동맥에 보면 그 기름이 막히니까 심장 혈관도 막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겠죠. 노화는 뭐 늙어서 다 돌아가시면 암이 안 생기면 거의 다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이다. 자기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 같이 가족이 아까 유방암이라고 그랬나요? 예, 동생이. 가족이 있는 사람은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NK세포. 오늘 이번엔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늘 결과가 좋아요. 뭐 지금 이제 누가 아까 뇌혈관이 터져서 죽었다 이런 거는 여기에 동맥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난 뭐 actually 대답을 아까 뭐 심장 마비로 와서 죽었는지 이 두 병이 틀리는데 똑같이 썼으니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람은 결국은 이런 병으로 죽는다 이 말씀이고요. 이제 NK세포 활성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NK세포는 뭐냐? 암세포를 파괴한다고요. 뇌 중에서 암이 생기지만 항상 이것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라로 말하면 군인이나 경찰처럼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정상세포나 암세포를 24시간 감시한다 이랬잖아요. 그랬으니까 500 이하가 되면 비상이 틀린 거예요. 아저씨는 지금 아까 1000이 안 됐잖아. 500에서 조금 높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야. 사모님은 4000 올라갔으니 좋은데 아저씨는 500 이상이지만 그렇게 썩 좋다고는 내가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NK세포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햇볕을 자주 쐬고 9시, 10시에는 잠을 자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는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과일, 채소를 충분히 먹고 유산소 운동, 억지로라도 자주 웃어라. 이게 참 묘한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웃기 전과 웃은 후에 NK세포 활성도가 66.7%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저씨는 제대로 안 웃나 봐요. 이게 잘안 오죠. 잘 안 웃어요, 원래.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NK세포 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제가 배를 타기 때문에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막 신경 쓰다 보니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자꾸 신경 쓰지 말고 허허허 웃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 타서 책임져. 나도 병원의 원장인데 매일 신경 쓰면 이거 되겠어요? 그거 아니 그 될 때 될지라도 내가 옛날에 군대 생활해 보니까 제일 땡땡거리고 원칙적으로 하는 중대장이 빨리 사병이 사고 나가지고 먼저 간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잘 웃으면서 자기 몸 관리를 쓸데없는 내가 얘기한 거고 어쨌든 웃으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웃어도 안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요즘 장내 세균이 면역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드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챙겨드리고. 유기농 주로 요즘 우리 잡수시는 게 전부 농약이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농 잡수. 가급적이면 배를 타니까 참 이런 게 부족한데 색깔이 있는 채식을 해라. 색깔이 있는 채식.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지나면 매연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들어 마시면 이 산소가 다 쓰지 못한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놈이게 세포를 공격한다고요. 또 세포에 암 변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를 만들고 세포에 염증 만들고 세포에 손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그 색깔이 있는 채식을 하면 좀 예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면 이 요즘 면역력 주사도 나오고 이 알파 사이보신이라고 여기 보면 암세포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비타민 D 검사예요. 비타민 D는 암 예방하고 면역 강화하고 심혈관, 뼈 근력을 튼튼하는. 아까 사모님 뼈가 약하다고 그랬죠. 비타민 D 검사를 해봐야 비타민 D와 뼈와 칼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이게 약하면 뼈도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몸에 기초적으로 면역이 튼튼한다고 해야 NK세포, 비타민 D, 아연 검사를 해서 내 면역이 튼튼하고 난 다음에 이 내시경 1년, 2년 하시고 대장 내시경 용종이 있으면 2년, 용종이 없으면 4년, 5년 해도 됩니다. 그리고 CT 찍고 여자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 검사하고 남자들은 전립선 검사해보면 뭐 암 때문에 죽지 않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암에 걸린 기초 이 면역이 좋아야 암도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병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의 중추는 심장인데 심장이 나빠지는 건 고혈압과 비만이에요. 고혈압 비만을 낳아내면 정상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을 관리하고 몸무게 관리하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혈관을 배관해요. 세 번째는 콩팥혈관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심장이 좋은데 두 번째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혈관이 왜 막히느냐?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혀요. 아저씨 약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75%가 막혀도 증상이 없어요. 더 막히면 자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아저씨 배를 타니까 물리학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지만 혈관이 반이 막히면 시간당 흐르는 양은 8배로 감소되는데 우리 몸에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LDL 콜레스테롤, 즉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기름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막아주는 기름기는 마늘, 양파, 부추 이런 옛날 어르신들이 장수시켜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그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혈관에 쌓여요. 이게 확 막히면 금방 30분이면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심장 사진을 자주 찍어봐야 되는데 심장 혈관도 더 좋은 조영수를 했다고 하니까 뭐지만 이제 어르신도 그렇고 이제 나이 먹으면 암 아니면 혈관이 막혀지기 때문에 이 찍어보면 여기 다 나와요. 이게 아까 그 사진에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안 나왔는데 이게 56%, 60%, 80%, 95%가 막혔는데 이 사람 골프 잘 치다네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언제 쓰러질는지 모르죠. 이럴 때 찾아내서 그 선생님 하신 그 스탠드를 박아야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암 안 걸리면 뭘로 죽는다고요? 혈관이 막혀 죽잖아. 그러면 이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혈관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혈관 관리를 잘 하려면 식사를 바꿔야 돼요. 야채,
콩, 과일, 통곡류, 씨앗류, 견과류 이런 거 잡수. 이런 거 어떻게 먹느냐? 가급적이면 찢고 볶지 말고 자연 그대로 먹어라. 자연에 가까운. 나물을 먹더라도 살짝 데쳐서 먹고. 뭐 어쨌든 먹고 동물성이나 가공식, 라면이나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미국의 클리블랜드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 혈관 좁아진 것이 1년을 음식을 바꿨더니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야. 이거 30개월 식사 같은 이 혈관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라. 석회화된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석회화가 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그 연세대 교수가 뭐예요? 붉은 고기 첨가당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가급적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LDL 콜레스테롤을 55보다 더 낮은 게 관리해라.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스탠트를 넣으려도 뚫지를 못해가지고 2번 다 실패했어요. 그거 뭐 실력에 따라서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찾아보니까 요즘 이게 갈아가지고 하는 그런 신기술이 생겼긴 우리 생겼던데. 병원의 이 과장은 굉장히 실력이 좋아. 그래서 고신대에 있어 갔다가 했는데 2번이나 실패해갖고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결국은 그렇게 안 되면 뭐예요? 그걸 혈관을 떼다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괜찮은 거죠. 어쨌든 75, 55는 낮춰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의사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100이하로 낮추기도 하고 70이하로 낮추기도 하고 미국이 55 낮춰라 이런 얘기인데 아저씨는 여기에 걸린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뇨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지 않았냐. 고혈압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의미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 클리블랜드 연구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식사와 운동과 금연을 하는 90%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식사와 운동과 금연. 근데 저기서 운동은 제가 하루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로 갔다 근력 운동에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금연도 안 하고 그 식사 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식사 문제. 그러니까 음식이 약만큼 중요하다. 빵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음식이 다른 약만큼 중요하다. 여기 보세요. 음식은 만병의 원인이다. 또 만병의 치료하다. 음식을 돼지고기 먹고 뭐 먹고 하면 혈관에 쌓여서 근원이 되고 또 이런 식사나 이런 게 먹으면 치료가 되고 음식으로 못 건치는 약을 못 건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혈관이 60대 있어야 이런 아까 2분 다 혈관이 여기 막혔다고 이런 사람은 혈관 치료도 한번 해라. 이건 1950년도에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된 필레이션 요법입니다. 우리나라 중금속이 너무 많아요.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치료를 받더니 동맥경화가 좀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이션 요법을 하면 혈관 수술이나 그 혈관 그 막힌 데를 떼다 붙이는 수술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이건 한 100%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필레이션 요법을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사모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이렇게 허옇게 된 거 있어요. 이렇게. 사모님 아까 봤죠? 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 소혈관 병이라고 해요. 만성혈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보이고 만성혈관 증상은 없지만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다. To cause vascular dementia.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디멘치아, 치매에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치매 유발 단백질 검사를 해라. 치매 유발 단백질 검사는 뭐냐면 치매가 나오기 15년 전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 단백질이 나와요. 그럼 이 단백질이 나오면 치매 약을 먼저 먹는 거야. 그러면 치매라는 게 미리미리 약을 먹어서 치매 약을 먹고 치료하는 약은 없거든. 치료하는 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지 치매 약이 없어. 그럼 미리 이 약을 먹으면 치매요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치매 유발 단백질 검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 어머니 아버지 양쪽 다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니만 해도 되고 하면 돼요. 어머니가 거기에 또 나쁘니까. 예. 아니, 아버지도 뭐 같이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시죠. 같이. 그리고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피로하심에 이런 약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약이냐면 내 보조 식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방 좀 해주십시오. 요게 은행나무기름이거든요. 요게. 예? 네. 근데 이게 순환 개선제예요. 네. 말초 순환. 뇌도 말초고 이 손끝도 말초인데 이러면은 기억력 감퇴나 뭐 집중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요 약에다가 또 요거 약을 드리면 이것이 요런 약인데 요 약도 보면 뇌혈관 결손에 의해서 기억력 저하가 되고 이러는 네. 근데 이거를 먹으면 지금 있는 거는 뭐 지금 있는 것이 좋아지진 않지만 뇌세포라는 것은 한 5분 10분만 피가 안 가도 벌써 뇌세포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좀 더 나빠지는 걸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처방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심장혈관이 3개가 있잖아요. 네. 제 아버님 경우는 하나가 저는 우측이 막혔거든요. 하나가 많이 막혔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가 막혀도 나머지 2개로 가능하던데 이게 하나가 완전히 100% 막혀도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까? 나머지 2개는 잘 통과해도 왜 내한테 그걸 묻어? 아 그 심장내과 심장 전문의 아. 선생한테 물어봐. 아예 그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 어떻게 되는지 예. 무슨 아 그러면 예. 어머니 같은 경우 아버지는 이제 보니까 그암 표지자가 폐장 쪽으로 올라갔으니까 NK도 낮고 하니까 심장 CT 혈관 치료를 하면 네. 혈관 치료를 하면 그 안에 네. 이런 그게 들어 있어요. 지금 이제 사이모신 얘기를 내가 했는데 아까 면역 넣고 준 거에 네, 그게 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사이모신 이게 이 비싸기 때문에 네. 올리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키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필레이션 요법을 하면 아. 혈관도 좋아지고 비타민 C가 들어가요. 비타민 아, 예. C가 네. 항산화 작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맞으면 면역이 되는데 한 번 맞을 때 10g이 들어가요. 아 들어가네요 네, 메트리스가 10g 이 조금씩.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비타민 5번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대사하고 당뇨병 치료에 관하지만 여기도 면역에 상당히 기대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혈관요법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하는, 되겠네요. 예.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뭡니까 이런 그 사이모신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주사 맞으라고 해서 주사 맞겠나? 아 어쨌든 그래요. 아버님 면역력이 NK가 낮으니까 근데 사이모신이 저기 뭐지 힐링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면 소량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사이모신은 아 따로 맞는 따로 거예요. 맞는 거고 예. 그거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데. 일반인은 그거는 이제 해보고 이 반감기가 한 3일밖에 안 가니까 예. 그 뭐 지금 암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맞지요. 사이모신은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아까 얘기한 뭐 520만 아버님은 3일에 한 번씩 맞는다면 얼마나 기간을 비싼데 그래서 많이 그 실비보험 쪽에서도 혜택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그거는 그것도 뭐 안 되죠. 근데 뭐 사이모신 안 되죠. 500 이하라도 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같은 경우는 NK 세포는 높고 암 표지자는 낮은데 혹시 췌장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CT를 하시는 게 나은가요? 한번 가만히 하고 봐봐. 누가 아까 여기는 CT 하신다 그랬어요. 이분은 CT를 찍고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아까 네. 췌장암 수치가 지금 너무 올라갔어요. 올라가 네. 있기 때문에 CT 를 찍으실 면역을 거고, 올리면서 CT를 계속 이 수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셔야 될 보고 거고 그다음에 그 췌장암 복부 CT를 찍으실 건데. 예. 근데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암세포가 처음 시작해도 이렇게 되지만 예. 이게 덩거리로 만들어지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뭐 내 생각에는 보험이 안 되더라도 이거가 안 높다면 모르지만 췌장암 표지판 검사 올라가니까 예. 이걸 맞든 저걸 맞든지 해서 그 올려줘야지. 헤링 아마. 주사, 헤링을 하실 거거든요. 글쎄 그거 하고 가지고 보고 또 다시 검사해보고 아, 예. 그리고 안 되면 이 아저씨는 맞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도 맞는 게 좋겠구나. 아, CT에서는 복부 CT는 문제 없지만, 아, 알겠습니다. 뭐다 그런 거지. 어떻게 몸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예. 근데 맞으면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이라도 맞으면 좀 되는 뭐 건가요? 그게 도움이 되겠지요. 예, 이거 맞으러 올 때. 예, 아, 도움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요즘은 간호사님한테. 다양합니다. 면역을 올려야 돼요. 아저씨는 지금 혈관도 막히고 그랬는데 그 혀 밑에 넣는 약은 줍니까? 예, 그 스프레이 말이죠. 스프레이도 있고 아니면 혀 밑에 넣는 약도 있어요. 스프레이가 두 가지인데 예. 아저씨는 기관지가 나빠서 호흡기도 여기 다니시죠? 스프레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기관지가 숨이 차잖아요. 그럼 스프레이해서 기관지를 넓혀주는 그런 약이 들어서 스프레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장혈관이 오므라질 때 가슴이 쪼이고 이럴 때 혀 밑에 넣으라는 약을 안 주느냐고. 그런 건 안 좋습니다. 뭐 비상용으로 그게 라든지 스프레이를 가져와 봐야 내가 어떤 약인지 알지.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한 번 주고 그 이후로는 처방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음식 급할 때 쓰는 약이에요. 급할 때 쓰는 약인데 아저씨가 급한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주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이 영도 경찰서 있는데 그 이제 글로 그 계단에 올라가면 막 가슴에 한 번씩 이 통증이 오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저씨는 네. 살살 그래.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강도와 네. 기간 네. 이걸 잘 조절해서 하시라고. 무리하셔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강도라는 거는 맥박을 재보면 알아. 이거 이렇게 재보면 여기 맥박이 아마 나올 거라. 맥박 67이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100이면 100으로 유지를 이렇게 해야지 마음은 뭐 한차이라고 그냥 캬캬하고 올라가다가 심장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스마트워치 하나 제가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강도라는 게 심박동을 가지고 강도로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30분을 강하게 운동하는 게 좋냐? 아저씨는 그게 아니에요. 강도를 좀 낮춰 가지고 기간을 넓혀 쓰는 게 선생님한테 유익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식사 좀 바꾸고 그렇게 하세요. 예. 식사를 제가 샐러드 아침에 챙겨드릴게요. 제가 샐러드 먹고 있는 거 일단은 그거 하고 어머니도 챙겨주시고. 이 야채 네. 이렇게 쭉 해서 뭐 당근도 넣고 이렇게 넣고 견과류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뿌려서 넣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네. 쳐가지고 제가 그래서 식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천천히. 천천히 적어도 1시간 동안 텔레비를 보면서 꼭꼭 씹었다 이래서 먹는 게 그게 보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원장님 얘기 듣고 이제 풀무원에서 아침마다 배달되는 샐러드를 먹기 시작하니까 그게 제가 몸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설치체는 처음에 여기를 깨갖고 갔다가 시술을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안 돼가지고. 석회하고 또 심해서. 여기서 이제 해갖고 두 번째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교수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이대로 약 먹으면서 운동 적당히 하면서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슴 같은 거 통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안 느껴지니까 뭐 어쨌든
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위험도 기계가 올라가네. 나가지고 또 혈관의 수축력이나 이런 것이 틀려지니까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정설이 없어요. 정설이. 예. 필요하시면 우리 순환계 이일 과장이 기술이 좋습니다. 예, 한번 그 양반한테 한번 해보시죠. 예, 가보시죠. 예. 안 되면 의사를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아, 그거는 그렇게는. 예. 기존 거 그렇죠. 위로 가져와서. 그럼 어머님은 CT 해야 될까요? 복부 CT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 아저씨는 꼭 해야 되고, 아까 복부 초음파상 그 췌장 쪽은 조금 그래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얘가 얘기하는 뭐 요점은 CT를 찍어야 아, 볼 수 있다. 췌장이 잘 아. 나온다. 아, 예. 앞라인을 넘겨볼 때는 초음파가 좋지만 초음파 가지고 CT를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어머님은 막 여기 내년에도 검진하면 막 NK 그러면 CT를 찍어라. NK가 좀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그런 초지자가 거 있으면 없어도 네. 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췌장을 잘 보려면 예. CT를 찍어라.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검사라는 건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전에 상담을 하고 하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전부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이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설명.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예. 아저씨는 나는 스탠드를 4개를 박았어요, 아저씨. 선생님도 네, 나는요 강원도 동해가 내 고향인데 아저씨 미국 가서 햄버거 너무 먹다가 병원이 다 미국 가서. 박혔어요. 근데 나는 테니스 두 점 쳐도 숨이 조금 차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내가 이렇게 찍어보니 내 혈관이 더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식사를 이렇게 먹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 클리블랜드에서 이렇게 이 식사요법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30%가 먹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먹냐면 이게 이제 WHO에서도 지금 80에 85% 예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와서 식사일지, 운동일지, 금연 이렇게 쓰고 혈압 이걸 3개월마다 꼬박꼬박 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 운동 일지를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냐면 이게 이런 거 먹습니다. 들깨, 참깨, 생걸 갈아가지고 당근, 생강 이래가지고 현미쌀도 말이요. 그냥 이렇게 불궈가지고 한 3, 4일 놔뒀다가 한 3숟갈 넣고 이래가지고 이걸 삼육두유 이렇게 넣고 두유 갈아서 먹어요. 뭐 아침에 내가 바쁜데 내가 그거 앉아가지고 뭐 샐러드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요거만 먹고 배가 좀 고프면 고구마 하나 먹고 그렇게 삽니다. 난 별 볼 일 없이 먹어요. 난 보리개떡 먹고 밀기어 먹던 사람인데 이렇게 내 혈관이 막혀진지 난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하고는 틀리죠. 나는 그냥 이 기회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견본을 해보니까 내 혈관이 다 막혔더라고요. 심장 CT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해보니 막혀서 스탠드를 4개 받고 식사를 요즘 이렇게 먹고 삽니다. 네? 야 오늘 아까 내 여기 식사 어디 여기 가는 게 내가 가는 거 이거 먹고 살아요 아저씨. 그거 하나 잡수고 모자리면 고구마나 이런 거 먹는다니까. 어떻게 암만 저선이 좋아도 이선이 좋다는데 소똥밭에 굴러도 이선이 좋다는데 오래 살려면 혈관이 뜯혀 있어야지. 내 말이 맞지 않소? 그렇게 암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암은 면역이 튼튼하고 조기암 검진하면 죽진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 가서. 근데 스탠드를 하면 예. 그 아스피린은 계속 평생 좀 먹어야 그건 되는 죽을 거죠. 때까지 먹어야지. 아, 아스피린이나 혹은 항혈전제. 항혈전제를 그렇죠. 그 스탠드 사이 끼면 안 되니까. 네? 네. 스탠드 사이에 그게 혈전이 끼면. 스탠드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혈소판이 거기 가서 붙을 거야. 아.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그건 이물질에 대한 그건 반응으로 먹어야지. 생기는 거구나. 예. 오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